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자, 네.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제 특별 방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이라서 음.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야외에서 보면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대체 우리 개딸들은 어떻게 생겼나 너무 궁금해서 이게 또 인제 반응이 좋으면은 정규 방송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이 목소리를 매주 전달하는 출연료 드려요. 알바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급 10,000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보다 훨씬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뭐 돌아가면서 나오시더라도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이제 우리 개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말 특별히 특별한 우리 개딸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페셜 도터. 자,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 옆에서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올라온 광주 잼딸입니다. 광주 잼딸. 네. 아, 잠깐만, 갑자기 이 방송을 오래 보신 분, 저 이제 횟수로 10년째니까 내가 광주 출신인 건 누구나 알아. 그래서 내 별명이 광주의 아들이에요. 그럼 저는 광주의 딸 하겠습니다. 광주의 딸 이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광주의 아들이니까 광주의 조카가 돼야 되는 거야. 아, 맞네. 네. 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도 전체 그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 중에 거의 반은 전라도 사람들. 그만큼 개혁성이 강하다. 맞아요. 네, 거기 이제 우리 그 개딸들 중에 광주 출신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네. 네. 고향에 아르고를 묻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녀서 모자 잼딸이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자 잼딸. 네. 모자 잼딸. 마스크 안 벗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코로나 옮을까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이제 저는 제 신상을 최대한 가리고 싶어가지고. 잘했어요. 네. 겁이 없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아니, 약간 제 신조가 약간 국민의힘 쪽에서 말해도 되죠? 예. 네, 국민의힘 쪽에서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로 공격한다라는 맞습니다. 문건이 돈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제 얼굴이 나오고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발언했던 것 때문에 유튜브에 쇼츠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제 뭐 얼굴이나 뭐 뚱뚱함이나 이런 걸 갖고 되게 인신공격을 많이 댓글을 저번에 달아놓은 거예요. 김상진한테 안정권이요. 안정권인가? 네. 안정권한테 그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이다라고 느꼈었는데. 감사합니다.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댓글을 인신공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다 공개하고 신상이 공개됐으면 이제 그걸로 깠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 지나 보면 나중에 스스로 벗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공개해야죠. 지금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바로 또 그 옆에는 자기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가리 운동본부에서 그 홍보단장 맡고 있는 정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 방송 오래 하면서 보통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같은 데 나오시면은 연령대가 보통 이제 최소 40대, 50대였는데 중딩 같은 분이 지금 뭐 맡고 계신다고요? 네, 홍보단장 맡고 있습니다. 홍보단장. 네. 그 외모가 지금 약간 중딩들 느낌이에요. 내가 너무 눈이 높아진 건가? 그러니까 그 요소에 민주당 당사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지금 막 뭐랄까 이 집회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도 민주당이 경선 원칙을 뭐 그쪽으로 바꾼 것도 사실은 개딸 양아들들의 영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무시할 수가 없는 일종의 이제 사실상 주류가 된 거라고 난 봐요. 그렇죠. 주류가 된 거야.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류가 되신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분들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한 번씩은 외치는 게 있어요. 제명의 내 말.
제명인의 마을 가입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그럼요. 제명인의 마을이 지금 한 22만 명쯤 됐나? 맞아요. 대략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네. 제 꿈은 100만 명 만드는 거. 제명인의 마을을 100만 명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새날이 좀 덕을 보자. 맞아요. 그랬더니 제명인의 마을에 네.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글이 하나 달렸어요. 뭐냐면은 자기들도 60만도 안 되는 것들이 아마 이 방송 그 나가는 시간대쯤에 60만 가까이 돼갔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제명인의 마을 100만 만들자고 한다면서 거기 저 구독줄 내주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웃기고 고마운지 참. 참. 근데 집회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많이 힘들지 않아요? 네,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 경선 하자라는 목소리를 어제부터 냈었잖아요. 갑자기 그저께 새벽에 날벼락 같은 맞아, 소식이 맞아.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불이 나게 이제 달려왔는데 그때부터 저희 다들 그랬을 거예요. 진짜 한숨도 못 자고 잠한숨도 못 아이고. 자고 맞아요. 맞아. 저조차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특정 누구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네. 민주당이 좀 민주적으로 가라 이런 맞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경선하라고. 맞아. 아니 그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다가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런 시도도 개딸들을 위해서 그냥 무너지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가 백날에 처음 안 먹어주거든 그 사람들은. 원래 저놈들은 저러려니 해요. 근데 개딸들을 무시를 못하겠나 봐요. 대체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대선 끝나고 들어온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20대 지금 여자애들이 하는 게 뭐 팬덤 정치다. 정치에 원래 관심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꾸준히 항상 저희의 목소리를 내왔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이 단지 우리를 못 알아봤을 뿐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쵸. 죄송해요. 저희는 항상 저희의 목소리를 내왔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서야 빛을 보는 거죠. 아, 네. 그렇지. 언젠가는 알아주는 그게 역사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지금 청소년 참정권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저희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부나 해. 맞아. 맞아요. 공부나 해 아니면 여기 왜 왔어? 자기도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라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금 아팠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새날의 지금까지 기조랑 딱 맞는 분들이세요. 내 주장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어른이다. 우리가 이제 방송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방송에 이제 시청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TV에 보면 15세가 만 15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다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주장은 학교 때 투표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노조 만드는 것도 배워야 돼요. 맞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데 나갔을 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중학교만 올라가도 막 학원 다니기 바쁘고 공부를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꼬맹이를요 초등학교 때 박근혜 촛불 집회를 데리고 갔더니 계속 데리고 갔죠. 날마다 데리고 갔더니 초등학교 그 당시에 4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인가 큰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 단상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박근혜가 왜 탄핵됐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분 아들이 자사고를 졸업한 친구인데 그때 박근혜 때 집회 때 박근혜 탄핵 촛불이 있으면은
큰 무대가 끝나면은 작은 여기저기서 무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무대에 올려서 소감 말하라고 했더니 한마디를 못하네.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특히 이준석 아, 네. 진짜. 아휴. 그 여성 혐오 또 음. 우리가 또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라치기로 성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맞아요. 여성 문제를 내가 남자라고 여성을 혐오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 나를 낳아준 사람도 여성이고 내 집에 있는 와이프도 여성이고 내 딸도 여성인데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려고 하느냐. 맞아요. 그 관점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고마워요. 우리가 못하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준석 갈라치기 이야기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 인스타에도 개인적으로 올렸었어요. 이 갈라치기가 사실 60년 전에 박정희 정권 때 나왔었던 거잖아요. 지역 혐오 감정.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맞아.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힘인 것처럼 휘두르려고 사람들을 뭐 편가르기 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장애인, 비장애인 이것도 또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네, 참 그래요. 문제죠. 같은 2030 세대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이제 그런 걸 이름하여 이제 사실 극우라고 하거든요. 그쵸. 이제 우리가 극우 극자 할 때 그 극이 나만 옳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갈등을 만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빡치셨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지금 대선 이후에 신입 당원이 20만 명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민주당 입당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네. 말할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신규 당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때 입당을 했는데 이거 신상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 리스너 프로젝트라는 거를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분이 제가 원래 정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랑 같이 와가지고 뭐 좀 하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죠? 이러길래 저 당원은 아닌데 라고 하니까 당원이 되셔가지고 우리 같이 일하면 좋을 텐데 지금 빨리 가입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원 가입을 하고 이제 지금 걸린 당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그렇게 들어오셨고. 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었다 보니까 민주당 제가 경기도 시흥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흥 을지역구 같은 경우에 조정식 의원님께서 이제 5선을 지금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제가 입당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이게 약간 니들 공부나이 같은 건데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정치 천재라고 불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보면 정치면만 봤어.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5.18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정치에 어렸을 때 관심 가지면 올바른 시각이 생기는데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을 항상 늘 이렇게 영입 케이스로 영입을 하면 좋을 땐 안 드러나는데 안 좋을 때 꼭 나와가지고 검찰개혁 반대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분은 정치를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지지자로만 남겠지만 도도한 결. 왜 미국 같은 나라가 태생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당원인 게 하나도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그게 정상적인 건데 마치 그게 이제 4050 이상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거 맞아. 그거 이제 깼다는 의미에서 또 저는 음.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하신 일 한 거다. 저는 이제 광주 잼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직히 이게 진짜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들은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명박 그 BBK 때 제가 손으로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막 붙이고 다녔었어요. 이야, 최고다. 네. 그렇게 하다가 한동안 이제 관심이 없다가 그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셨을 때 그때 가입을 해서 권리당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쉽지 않죠. 주위에는 많지는 않죠. 어떤 거요? 주위에 정당 가입자들, 당원들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20대로만 따지면 정당 가입률이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때 정의당이 좋을 때 정의당 입당하는 청년들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그 정의당 내가 당원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하고 다닐 수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끼치는 우리 본인들이 잘 모르는 거. 우리도 2030에 청년들이 당원들 많다라고 자랑할 만한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우리도 젊은 당원들이 생겼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막 한꺼번에 들어오면 막 며칠만 20만씩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그쪽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잘하셨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명인의 마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모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부터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말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옛날하고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이야기부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그 언론 날조에 휘둘렸던 사람이고 그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님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아, 그럼 불꽃 추적단 그쪽 일을 네. 먼저 하신 거예요? 아, 알게 된 추적단 게? 일을 한 게 아니고 솔직히 든 생각은 약간 언론에 하도 휘둘리니까 그 생각은 했었어요. 아, 왜 불꽃 박지현이 이재명을 지지를 할까?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마피아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날조를 해대는데 박지현이 저 사람을 지지한다고? 그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알아봤는데 성남시장으로 계셨을 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참 강단 있으신 분이라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언론이 문제네. 결국에는. 문제죠. 네. 정말 문제죠. 언론이 정말 너무 문제. 문제죠. 다른 분들은요? 제가 먼저 하면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좀 조금 모호하긴 한데 세월호 때였거든요. 아, 세월호 때. 네, 세월호 때 이제 어딘가에서 성남인지 경기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마이크를 두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지겨워서 그래. 그 배지 그때. 달고 있으니까 배지 좀 안 달면 안 돼? 세월호 너무 지겨워서 그래. 라고 하니까 이재명 고모님이 본인 자식이어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냐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방송에서 최근에도 그 동영상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설적인 이야기, 장면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시청에 세월호 길을 거의 4년 가까이 걸었던 경기도로 가기 전까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상이 강렬했군요. 네,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정도였고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빚을 갚으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저도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능력 좋은 사람인가 보다. 허튼데도 돈 안 쓰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 대선 때 들어오면서 대선에 들어오면서 인간이재명이라는 여기서도 예전에 홍보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재명이라는 책을 이제 오디오북을 만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제 이것도 또 세상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대본 같은 걸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 참여자로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대본 나눠주는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읽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재명 모를 수 있어도 알고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재명 고모님을 알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고 한 번 만나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얼굴이 아니에요. 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나랑 정반대로 생기는 거예요. 대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쳐다보면 언론이 만들어 놓은 오랜 시간 동안의 악마화. 근데 진실을 알고 나면은 더 애틋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시장 시절 때부터 좀 지켜봤던 것 같은데, 저도 세월호 때문에 계기가 됐고, 또 촛불 집회 때도 계기가 됐던 그런 분이셨어요. 솔직히 너무 감사했고, 세월호를 끝까지 잊지 않아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잠깐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뭐라고? 혹시 김사랑 씨라고. 알죠. 네. 우리 이재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계속 실드 쳤던 거기 때문에. 김사랑 네. 씨. 김사랑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증거만 보고 이제 저는 좀 살짝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는 이제 욕을 하면서, 네. 무섭네, 진짜. 그 진실이 뒤바뀌는 과정 있잖아요. 네. 정신병원 입원 네네네. 욕을 하면서 네. 이제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선 때도 거의 지방 빼고는 서울에서 하는 일정들은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네. 야, 저 연예인들만 팬클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정치인 팬클럽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뭐 안 좋은 기억이겠지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대선 끝나던 날 새벽들 기억. 우리도 방송을 한 새벽 4시까지 하는데요. 네. 중간에 뭐 어떻게 방송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밖에 나가가지고 안주 없이 그냥 소주를 그냥 들이부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아픔으로 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잊으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그게 5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좀 지났을 때 그때 기억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 그런 거잖아요. 웃을 수 있어야 돼. 아, 자, 그땐 그랬지. 이재명 후보가 아마 조만간 이제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안 나타날 수도 없고. 지방선거 싶어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안 나타나니까 더 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 대선 때 그 날마다 지겹도록 봤던 그 진짜. 포효하는 연설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제 계속 집회를 한단 말이죠. 네. 저도 그 집회 그 전에 있던 뭐 개딸 집회 말고도 집회를 그쪽에서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국회도 아니고 당사에는 사실상 국회는 몇 명 없어. 네. 그 당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 같고 민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새 살다가 그거 마련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거기 좀 넓은 데라도 하지. 그 좁은 꼴목에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그 당사라고. 그래도 이제 여당이니까 새 안 살고 이제 자기들 건물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 내놓고 막 연설한다는 게 집회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꽤 집회 많이 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오늘이 오늘 15차. 14? 15차. 15차? 네. 아, 진짜 긴급까지 해서 어제 오늘까지 해서 16차일 겁니다. 네.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 세대는 그렇거든요. 기득권은 아무리 집회해봐야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니까 뭔가가 세상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 음. 아니 정말로. 아니 지금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 뭐 이것도 그런 거예요. 개딸들이 막 집회하니까 도저히 이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이제 개딸들 응원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쵸.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딸들한테 우리가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바뀌는 거예요. 이런 느낌. 하나도 아니고 둘. 더군다나 이거 비대위에서 컷오프를 다시 번복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도 박진 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하십니까? 요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맨날 보는 사람만 보는 그 느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들 신인류가 들어와 갖고 분위기를 바꿔놓으니까 우리도 신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강사 앞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대체 어떤 민주당을 바라는 거예요? 좀 아주 포괄적이고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떤 민주당 바라세요? 저는 좀, 저 먼저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좀 공정한, 정말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리고 민주당이라면, 민주주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지더라도 네. 그게 더 먼저다. 네. 공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면 언젠가는 이기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집회할 때도 사회를 보면서도 늘 얘기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정치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멋진 말이에요. 진짜 멋진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단 하나도 나랑 다르지 않아요.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분? 저는 일하는 민주당 그리고 소통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민주당의 정신이 소통이래요. 사실 그래요?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말하시기를 민주당은 소통하는 그런 당이라고 당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소통을 좀 자주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랑 뭐 양아들 분이랑 민정님이랑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언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케이. 왜냐면 네, 입법 예고만 봐도 진짜 법이 많아요. 입법 예고안 발의한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 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의원님들이 직접 나와서 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니까 대선 기간에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 선대위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러면은 오해가 쌓이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차피 가라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문제지.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사실 이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쌓이면 결국은 떠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선에서 원래 남성 지지층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초였잖아요. 2039 남초였는데 남초가 떠난 이유 중에는 진짜 소통을 안 해서 그냥 특보를 이번에 엄청 모았었잖아요. 대선 때. 많이 모았죠. 또 10만 특보인가 네. 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보를 모아놓고 소통방을 펴놓고 그러니까 특보로 모인 사람들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랑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원들에게 알리고 그 효능감을 맛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아놓고 소통이 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게 들어가고 있는지 약간 이런 식의 의문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음. 실제로 그렇죠.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세대도 아닌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광주 개딸. 소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건데 그 일방적 소통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약간 소통이라는 게 나도 목소리를 내고 너도 목소리를 내고 주거니 어떻게 받거니. 그쵸. 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나 지금부터 말하기 시작할 거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듣기만 해. 약간 이런 일방적인 소통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꼰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근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음. 그 꼰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좀 덜 꼰대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쳤을 수는 있어. 맞아요. 그런 측면을 맞아요. 보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개파 정치 그만하는 민주당 정말 원합니다. 맞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맞아요. 진짜. 이번 대선이 개파 정치 패로 진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내부 총질 그만하시고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적 개파 정치예요. 정말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 촌스러워요. 정말. 진짜. 근데 이제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번에 한번 진성준 의원 나왔을 때 그게 화제가 됐는데 맨날 문자 폭탄만 맞다가 진성준 의원님 사랑해요 후원금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미안해서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인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제가 자주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보궐선거 지던 때 기억하시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게 민주당 욕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저는 정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잘못해서. 내가 내 몫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한 화살을 가장 만만한 대상한테 돌리는 건 쉬워요. 맞아요. 그쵸. 가장 쉬워. 그래서 자기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저 사람 말 시원하게 한다. 이게 단편적으로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전 대단하고 높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때문에 대선이 졌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저 그때도 집회 갔을 때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은 뭐지 싶은 거 있잖아요.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 그리고 오늘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이 너무나 잘 맞아 지금. 스타일 중에 저는 그런 스타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판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오해로 비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검색부터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뇌피셜을 갖고 민주당이 왜 이거 안 하냐고 막 화를 내. 그럼 옆에서 아는 사람이 민주당 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에 안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진짜 소통 안 될 때 이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소통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9대 정도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한 대 정도 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직접 정치할 생각은 없어요? 저부터 말할까요? 저는 사실 막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 장래희망 적어낼 때 괜히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막 직업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막 정치인 썼었고 뭐 초등학교도 광주니까 가능해요. 교사 막 이런 거 여기 썼었는데 민주수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머리가 크면서는 제가 따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지금처럼 저의 목소리를 내는 근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긴 해요. 네. 요즘에 변호사는 로스쿨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원래 직업이 다 따로 있었어요. 의사, 뭐 기자, 일상생활에 그냥 보통 사람도 있었는데 맥락이 정치인은 정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하던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의 원리는 정치인은 직업이 아니에요. 잠깐 내가 택하는 거지. 그게 시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외부에서 민주당 결의랑 맞지도 않은 사람들. 한때는 노무현 욕했던 사람들을 영입을 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요즘같이 중요한 시기엔 딴소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치 수업 잘 된 사람들, 지지자들이 이때쯤 내가 정치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가서 뭐 꼭 중앙이 아니더라도 내 지역에서 뭐 시의원도 하고 이런 거 하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정치해보고. 그러면
정치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있어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월호가 발생을 했거든요. 나이가 바로 나오네요. 야, 네. 그리고 진짜 대학교 1학년 때가 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도 있었고 당시에 제가 인문학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용산 참사 얘기도 해주고 소방차가 노후됐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되게 인문학적으로 저를 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훌륭한 분이시네. 진짜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엄청 젊으시거든요. 음. 네, 그런 이제 정보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해주셨어요. 과제로. 그걸 쓰다 보니까, 나는 진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겠는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게 조금 묻어 있다가, 이제 작년부턴가 제가 서울 올라와서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년 활동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라고 제안서를 써서 냈을 때, 심지어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최대한 예산도 최대한 아껴가지고 적고, 법에서 근거도 찾고, 다 했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네, 지선을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실은 보좌관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한 시작할 수도 다음에,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배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꼰대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보좌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경험을 해보고 좀 경험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전에는 할까 했었어요. 솔직히 전에는 하고 싶다. 이거 바꾸고 싶다. 그때가 딱 세월호 때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외쳐도 바뀌는 거 없고 진실 밝혀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없지만 그래서 좀 내가 차라리 들어가서 내가 바꾸자. 내가 진실 밝히자.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겁나요. 솔직히. 왜요? 뭐 때문에? 초심을 잃을까 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초심을 잃을까 봐요. 저런 사람이 정치해야 돼요. 맞아요. 나도 가끔씩 댓글창에 이 새끼야 너 옛날에 방송하던 거라 조심이 없어졌을 때 이야기할 때 억울하긴 하지만 그때 깜짝깜짝 약간 찔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자격 요건 첫 번째인데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옆에서 지지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그냥 받쳐주고 싶은 받치는 역할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 할 기회도 수도 없이 많았겠죠. 네. 안 하는 이유가 이것도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시민정치라고 생각하고 시민정치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옆에서 그냥 받쳐주고 다른 2030 청년들 출마하면은 옆에서 목도다 주고 그러는 역할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문득 이상한 회한이 들었는데 내가 한참 온라인에서 PC통신에서 김어준 청수랑 이렇게 둘이 막 한참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여학생들 바지 교복 만들어주자. 와. 최고다. 진짜. 치마가 엄청 불편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딸이 중학교를 들어가서 바지 교복도 선택해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시간이 흐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내 나이쯤 되면은 민주당의 주류가 이런 개딸을 들일 거예요. 개딸 막 삼선, 초심 잃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좀.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저는 문 대통령 되게 존경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한 30% 정도 장관들을 여성으로 채우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거는 못 모르는 이제 일베급 애들은 잘 몰라요. 왜 여자들이 능력도 없이해야 되냐.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 인터뷰한 게 나갈 거예요. 윤영덕 의원이라고. 광주의 국회의원이에요. 윤영덕. 윤영덕 의원. 기억해 두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법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어요. 청년들 기탁금 확 깎아주고. 그거 통과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부잣집 딸내미들 같으면 정치하는 거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컨텐츠는 있는데 정치하려고 그러면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민주당에서 하더라 이런 측면도 있고.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근데 중간에 네.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죄송해도 그 돼요. 네.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게 저는 저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면 그래요? 네, 저는 네, 연기를 하고 있고 연기요? 네, 배우입니다. 어디서 저 작품 연기하세요? 찍었어요. 광주에서. 영화예요? 뭐 독립영화 찍었습니다. 오, 네. 짱. 네. 연기하면서 정치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김우성 씨 네. 같은 분들 다 자기가 저 영화 배우면서 사회적 발언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회 때 연기하는 거를 밝히고 그 발언을 가졌었는데 악플이 막 달렸어요, 저도. 악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연기하는 애들, 막 연예인 같은 애들 지들 정치 성향 좀 안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얼굴로 무슨 연기를 하냐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아니 근데 이번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애들은 네. 여자친구도 없는 애들이 하는 댓글은 그냥 치고 꺼요 정말. 맞아요. 웃긴 놈 새끼들 진짜.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이거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맞네. 아니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네. 내가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니까 메신저로 맞아. 제 주장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정치는 직업이 아니에요. 배우 출신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만들어졌었잖아요. 물론 대부분 성공하지 못해요. 그 기득권이 너무 세갖고 소품으로 활용하고 그냥 버리니까. 미국에서는 배우 출신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대선 때 뭐 저 지역구 3선 이상 뭐 금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득권에 안주하면은 아까 말한 초심 네. 다 잃고 기득권에 안주해서 현실 정치만 한다는 게 뭐냐면 현실은 그게 안 돼. 예를 들면 이번에 그런 일이거든요. 네. 비대위 쪽에서 한번 결정했는데 이걸 번복 되겠어?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말하는 현실론. 그리고 뭐 검찰개혁 뭐 정상화법 통과시키면 지방선거 진다더라. 그 시간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기성에 있던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딸이나 양아들들이 거룩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런 한계를 없애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거룩할 것까지. 자신들의 민심을 반영한다는데 엄청 번복하고 뭐 경선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지레짐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들이라서 제가 고맙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히 거룩하다 진짜. 되게 아니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민주당 모 정치인이 지금 민주당이 제일 유력하신 분인데 그분을 언제 한번 섭외한 적 있어. 소통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그런 방송 안 나갑니다. 얼마나 무한해요. 맞아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안 나와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방송이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원래 그런 애들이고 하고 다 쳐내고 나면 본인 앞에 자기 우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 하고 계시면 안 되지. 에이, 자 그러면 개삼촌, 개이모 등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이 질문은 이 두 분께 아, 맡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음. 사실 젠마을에 있으면서 진짜 초반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초반에는 다 힐링하러 간다라고 했었어요. 저도 여초가 본진인데 이제 다들 여초에서 막 얘기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댓글 정화하러 다니다가 너무 삶이나 뭐 생각이 피폐해질 때 젠마을 들어가면 진짜 어른들이 너무 반겨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막 조건 없이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힐링된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건데 이제 살짝 요즘에 분탕들도 있었고 분탕. 맞아, 네, 맞아, 분탕들이 여초를 싹 돌고 나서 젠마을을 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탕들이 시도했던 갈라치기 때문에 지금 살짝 젠마을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좀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되게 큰 틀에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 라고 하면은 진짜 그걸 듣고 조금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얘가 사실 김어준 다스베이다. 맞아, 맞아. 100만 명 골드 버튼. 그리고 열린 공감 몇 천만 원 후원이었었죠. 거의 몇 시간 만에. 엄청 많이. 거의 몇 천만 원 후원. 그리고 네. 그렇게 그 두 가지 예가 진짜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 있어요. 저희를 이해하고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고 피드백이 빠르면. 그리고 박가리 운동본부도. 박가리 맞아, 맞아, 맞아. 운동본부도 진짜 큰 예죠. 죄송하지만 처음에 이제 포스터를 보고 여기 신천지 아니야? 맞아, 이랬었단 맞아. 말이에요. 신천지. 미안해요, 맞아, 진짜. 진짜 미안해요. 맞아. 아니 진짜 박가리하고 그랬어요. 추수하고 막 뭐. 네. 박가리하고 추수하고. 왜 박가리 운동본부라고 하지? 그 포스터에 약간 그런 걸 보고 여기 신천지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앙삼촌이나 민정님이나 박가리 운동본부에서 후원 받는 족족 이제 저희한테 쓰시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랑 같이 집회도 아침부터 띄워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오해를 많이 했구나. 이제 검증 끝났다. 이제 후원 폭탄 들어간다. 이러면서 후원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어제 오늘 집회하는데 이제 여초 뭐 딴지 할 거 없이 1번 커뮤니티에서 진짜 모금해가지고 우리 뭐 간식이라도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저희 사육당했거든요. 어제 오늘 뭐 많이 와서. 끊임없이 왔어요. 제가 어제 그 다른 이제 이재명 후보님하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 2030 청년당원들 모임에서 항의를 받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발 좀 그만 먹여달라고. 행복한 비명이네. 네, 제발 좀 그만 먹여달라고. 근데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군데에서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네.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너무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함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선 지고 나서 아이고 세상 못 살겠다. 문재인 후보가요 박근혜한테 지던 선거 저는 지금도 끔찍하게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우리 방송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그 낙담이 뭔가 끌어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낙담 때문에 뭐 끌어줄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번 대선 지고 나서 대선 지는 날 새벽에 다 보내고 이제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마지막 나갈 때 저는 원래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빼고는 안 우는 사람이에요. 요 계단 내려가는데 이렇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이게 집에 이제 가깝거든요. 걸어가면 한 10분이면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과정에서 어떡하지? 내일 방송에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온갖 잡생각들이 드는 건데 그치. 벌써 한 달 조금 넘게 지났잖아요. 쉽게 건너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뭔가 으쌰으쌰 분위기. 그래서 그러니까 고맙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희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분들 아니었으면 우리 개딸들 양아들들 아니었으면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삼촌 게이모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음식 좀 그만 보내라 이런 거예요. 네. 뭐요? 그건 아니고 저희의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해주려고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개딸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사실 이재명 고모님의 블로그를 보고 맞아요. 아빠가 되고 싶은 이유,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뭐 100가지 이유?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빠에게 딸이 필요한이 아니라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이유잖아요. 그 세심함에 너무 좋고 내용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이 돼줄게 라고 하면서 개딸이 된 거고. 그쵸, 잠깐만요. 저도 아들이 없거든요. 저는 아들이 없거든요. 근데 아들만 있는 사람은 딸에 대한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셋을 뒀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병으로 죽었어, 1년 만에. 그러니까 남자만 삼형제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여자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던 게 딱 그 느낌일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한테 딸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딸이 없는데도 그렇게 여성들을 위한, 딸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준 것 또한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보고 개딸이 된 거고, 그거를 좀 좋게 순화를 하면서 개혁의 딸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개혁의 딸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재명의 개딸인데 민주당의 개딸, 더 나아가서 진보 진영의 개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개딸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면서 얘네도 개딸이다, 양아들이다,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서 살짝 분열이 일어날 뻔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라 개딸과 양아들과는 다르게 대우를 해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개딸 양아들은 부정할 수 없이 이재명의 개딸 양아들이니까. 저도 가끔씩 지명이네 말해서 그런 걸 봐요. 우리는 이재명의 개딸이지 이거를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마라. 이거랑 저는 굉장히 맞아요. 맥락이 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주류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지지하지 않다가 투표날 찍는 것은 지지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성향 때문에. 맞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수십만의 숫자로는 수십만의 지지 세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지 세력을 보고 마음이 확실하게 이재명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사건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 이렇게 해오는 거 하면 내가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그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이재명의 잼딸이요, 쉽게 표현해서. 그쵸, 잼딸이요. 요즘에 명칭 바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잼딸로 바꾸자라는 말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의견으로는 아직 이재명 고모님이 등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민주당 고쳐 쓰는 개딸하고 이재명 고모님이 정식으로 등판을 하면은 개딸이자 잼딸이 되자, 약간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익숙해진 거 바꾸려 그러면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딸. 다른 분들은요? 네. 저는 우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개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텼다, 고맙다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약간 어른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저는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에 더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막 울기도 많이 울고 집회하면서 앉아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진짜 지친다 막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옆에서 딸 지치지 마, 우리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너무 힘을 받았고 젠마을에서 엄청 우쭈쭈 해주세요. 맞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어른들한테. 그게 민주시민의 힘이에요. 음.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바 대한민국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시민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촛불 집회할 때 폭력 한번 쓰레기 안 버리고 주위 사람들 뭐 이렇게 막 도우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초 하나 나눠주고 하는 그게 세대를 초월하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우리 정특이야.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지금 같이 그러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들 보고 힘을 얻었다는 건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가 끊어진 줄 알았어. 우리들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명맥을 이어주는 거고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들로부터 당연히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안정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그들의 특징을 그 장점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연대거든요. 맞아요. 아. 개딸, 그러니까 개삼촌 게이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저는 오히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들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한테 좀 쉬면서 해라. 뭐 우리 개딸분들은 저한테 막 수액 맞고 뭐 그러시는데 진짜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막 자기 받은 것들도 본인들이 받은 것들도 막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진짜. 부탁이 아니고 뭐 서로 막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럼 부탁 예, 드릴게요. 해보세요. 지금처럼 소통 계속하고 맞아요.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성인이긴 하지만 어리잖아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뭔 실수할 소리예요, 수 있고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 네. 하는 나이지. 실수할 수 있고 좀 언어가 거칠어질 수 있고 좀 과격하게 나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좀 보듬어 주시고 이야기 계속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라는 게 다 외로운 존재예요.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뭔가 생각이 좀 더 바른 사람들끼리 얼굴도 모르는 사람 집회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또 마스크 시대라서 네. 얼굴도 모르고 헤어지는데 그쵸.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저 개딸이 이제 게이머나 개삼촌 중에 집회에서. 집회에서. 네. 집회에서 가끔씩 자주 만나갖고 또 얼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마스크 벗고 있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집회도 아는 사람이 막 생겨나면은 훨씬 더 이제 집회에 더 가고 맞아요, 싶어지면 맞아요. 진짜. 진짜. 집회 전문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이런 방송들 중에 박근혜 때 집회 때마다 깃발 들고 나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깃발 들고 밖에 저쪽 밖에 나와 있는 게 집회 때 들고 갔던 깃발이에요. 그 깃발 들고 가는 우리가밖에 없어가지고 집회 심적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집회에 딱 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박근혜 정권 때 집회의 모든 영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뭐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실 때 동영상도 우리 출연자가 찍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세월호 사건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룬 방송이죠. 그쵸. 에피소드로만 따져도 한 거의 네. 한 300~400개 되니까 팟캐스트로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새날 이제 우리 푸른나무님께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더 잘 통했던 측면도 있어요. 옛날부터. 네. 근데 그 저번에 저 당사 앞에 집회 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때 말했던 그 목걸이 네. 이게 지금 내가 락카칠 다시한 요게 8년 넘게 내 목에 차고 있는 요런 건데 그때 그 청년들이
살아있다면 26살이더라. 네. 그 생각을 하면은 어, 나이를 먹는다 뭐 이런 세월의 무상함 이런 게 아니고요. 아직도 그때 바랬던 나라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원했던 나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근접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는 뒤가 꼬리가 잘린 줄 알았다니까요. 더 이상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갑자기 우주에서 신이 도와서 우리 뒤에 꼬리를 붙여주는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아, 뭐 애로사항 없어요? 도와드릴 만한 거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였는데 도와드릴 만한 거 먹는 거 보내주는 거 말고 도와드릴 만한 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주관이 제명인의 마을도 송영길 컷오프 한다고 했을 때 글 쓰다가 중간에 아이씨 글 쓰지 말자. 왜냐면 이게 나는 그들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영이나 어떤 여론 형성에 전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입만 보내주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막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 게시판을 보면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주장할 거 주장하고 막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아이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안 올린 글이 한 4개 정도 돼요. 제 주관은 그런 거거든요. 제명인의 마을 같은 데는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자생력을 갖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거기를 우리가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정반대로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 아까 말한 분탕 이런 것도 좀 있어갖고 맞아요. 저 새끼들을 내가 한마디 그냥 할까? 하다가도 그것마저도 개입 같아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런 부탁 같은 게 없을까 한번 궁금한 거죠. 근데 본탕 생각하면 글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제명인의 마을에서 막 분탕 보여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글 엄청 많이 썼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두들겨 맞고 그래요? 글 삭제 조용히 누르고 아, 나 상처받는 거지, 상처받았어. 상처받는 거지. 네, 막 하소연하고. 아니 나도 상처받을까봐 글을 못 올린 걸 수도 있어요. 더 음. 본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 미세하게 예를 들면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 싫어하지만 이런 사람 경우의 수가 수도 없이 많이 나뉘니까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맞아요. 존중. 개딸들의 생각이 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10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만 갖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하는 거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이 비슷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포지티브거든요. 맞아요. 이제 진짜 새로운 문화를 만난 거고 우리 딸내미도 제명인의 마을 가입시키려고. 오, 아직 중학생이지만. 주민 한 명 늘었다. 저도 요즘 어르신들 가입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집회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영상을 보고 못 해요? 오시는데 예,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헐. 네이버 아이디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카페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그 진보 스피커들 중에 저희 집회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황 기자님? 황 기자님 영상을 이제 요즘 개딸들도 되게 많이 보지만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그걸 보고 오늘 국회의사당역에서 집회 있다고 해서 왔다. 근데 내가 이 정보를 나도 얻고 싶은데 어디서 얻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얻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이버 가입부터 제명인의 카페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게시글 어떻게 쓰시고 가입 인사하시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드려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동생분을 또 데리고 오셔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어른들도 되게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아, 그 운동도 하면 좋겠네. 큰 집회 가서 그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을 딱 개딸들이 하나씩 붙어갖고 해드리면 알려드리고. 좋겠네 진짜. 로그인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와, 좋다. 등록도 한번 시켜보고. 그런 운동 한번 합시다. 오. 저 집회에서 만난 어르신들 저 가입시켜주기, 구독해주기 이런 거. 네, 원하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 우리가 할 수 있던 한계는 뭐냐면
잠들어 있는 어머니 핸드폰을 갖다가 새날 구독해주기 여러 번 했었어. 근데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아이고 유치해라. 자, 시간 다 돼가는데 네. 네. 시간 금방 가죠. 네. 금방 너무 가네요. 빨리 금방 가시다. 금방 가네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제가 정규 방송 만든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정규 방송 만들어서 네. 그게 이제 제명인의 마을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이게 처음 만나는 거지 끝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못다한 얘기 같은 거 있을까요? 너무 혹시 많은데. 뭐 홍보 좀 해도 될까요? 당근 네, 저희는 이제 박가리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박가리 유니온 TV 구독과 좋아요 좀. 박가리 뭐요? 박가리 유니온 TV요. 유니온. 아, 네, 박가리 유니온 TV요. 네, 거기 지금 PD로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1000명 막 넘었습니다. 뭐 했길래 아직까지. 저희 이거 한 달 된 거예요. 여기 있네. 박가리 유니온 TV. 오, 멋있다. 호미가. 네, 호미 맞죠? 바간다고. 네, 홈이 맞습니다. 저 보람 PD 거기 한번 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구독 좀 하시게들. 자, 그렇구나. 아, 여기 집회가 계속 올라오는군요. 네. 근데 지금 긴급은 제가 어제 오늘은 음. 어제는 집회 이제 초반에 저기를 했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방송을 잠깐 껐고 오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그 시작도 안 하고 지금 네 했습니다. 저도 구독 딱 구독 중. 오. 구독 중. 오. 아니 이게 내가 이제 구독 독려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은 이게 돈 드는 줄 알아. 뭐 유튜브 채널은 거기다가 구독이라고 쓴 게 아니라 무료 구독. 나는 이제 해달라는데 무조건 다 해줘요.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 250개 돼. 다 벌 수는 없죠. 근데 숫자 하나 채워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분들 못다한 얘기. 오늘 못다한 얘기. 사실 아까 저희 초청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네. 저도 음. 이제 저희 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끝나고 집회 끝나고 밥을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끼리 사회 많이 본 사람들끼리 한번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양아들, 캉캉 양아들이라고 하시면 아실 텐데 캉캉 양아들이랑 저랑 이제 민정님이랑 이제 여기 광주 잼딸님이랑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진짜 온갖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연설 발언하면서 델리민주 채널에 이제 의원님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 법안 설명이나 아니면 팩트 체크를 본인 스스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하는 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이나 이런 걸 받고 의원님들이 한번 오신다고 하면은 아니면 메일이라도 보내가지고 직접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날이 솔직히 저희보다는 더 의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네. 만약에 저희가 못하게 된다면 새날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당근이요, 당근.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지금 이것도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있는 생각인데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런 주제 정하는 거 없이 뭐 본인이 동물복지에 관심 있으면 동물복지로 오고 뭐 환경에 관심 있으면 환경으로 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완전히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사는 다 끝났고, 마이크하고, 이제 그것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집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만 주신다면 이제 오셔서 마음껏 뛰어노셔도 되고 또 회의할 장소가 없으시면 회의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방송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스튜디오 있으니까 방송도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전 이제 하나씩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또 없으세요? 그럼 저는 조금 오늘 주제에서 어긋나긴 하는데, 어긋나도 돼요?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그 휠체어 타고 지하철 체험하셨잖아요. 전작년 그 장애인 차별 반대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좀 아침 출근길, 뭐 퇴근길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제가 요즘에 고향으로 출퇴근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고향까지 1시간 반 거리인데 오늘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3시간인데 이분들은 몇 년, 몇십 년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듦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짜증보다는. 막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없어. 너무 좋은 사회야. 막 이러는데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인데 밖으로 나올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동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철도노조 강의회를 갔어요. 네. 거기서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등록된 숫자만 263만인데요. 대구시 인구랑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 철도노조 분들한테 박수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전장의원 분들의 투쟁을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대를 해주셔야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장애인들 90%가 후천적인 거예요. 사고 등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결국에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나 또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덕을 본다. 맞아요. 이 관점에서 진짜 훌륭하시네요. 야, 역시 개딸이구만. 예. 참 알겠습니다. 오늘 너희 막 날새기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네. 이거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네. 새벽 3시에 나가야 돼. 아이고. 방송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이게 첫 만남이지 마지막 만남 아니란 말씀드리고. 네, 저 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긴 한데, 아까 대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언할 때 물대포 살수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살수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제가 있는 본진이 원래 되게 진보적인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초는 대부분 다 진보적이었어요. 뭐 남초들 중에서도 그렇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여초에서 이제 나오는 지금 30대, 20대, 30대이신 분들이 이제 물대포 살수차를 보고 본인들의 얘기를 해줘요. 본인들의 얘기를 보다 보면은 그때 학생이었을 때도 교복을 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수차를 맞을 때. 그래서 본인들도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여성층이 국민의힘으로 안 가고 정의당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의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살짝 중도 보수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진보 중도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2030 여성층들이 본인들의 성향과 맞는 민주당을 선택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살짝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저희는 항상 같이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좀 아직도 아무러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지금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면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가 욕먹고 했던 것이 그 화살이 그대로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맞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봐봐. 그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또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이제 한 줄기씩 나오고 있는 거 생각보다 빨리 윤석열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거든요. 윤석열도 대통령이 됐으면 잘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맞는데 맞아요. 잘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일찌감치 손 놓기로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면 좋은 세상 만들어지는 거고요. 윤석열이 못하다 보면 국민의힘 집권하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또 그 당시 그 후에 민주당에 이제 지지하는 사람 중에 새로운 에너지들과 함께 또 좋은 정당 만들어갖고 더 좋은 정치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나 민주당 당원이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정당은 미래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가끔씩은 이제 인터뷰하기 싫은 대상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있고요. 서로가 안 맞아 합의. 그래갖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할 말만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너무 없어갖고. 근데 어떤 경우에 가끔씩 인터뷰들 중에 내가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요. 내가 에너지 받는 거죠. 오늘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개딸 양아들 방송 1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